지난 12월 5일 리플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예정대로 출시되지 않았다. 우리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감독하에 출시 중에 있으며 가장 높은 규제 표준을 준수 중에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기준 조건을 보면 준비금 및 담보자산 관리, 회계감사를 위한 투명성과 보고요건, 반자금 세탁 및 금융범죄 방지 프로그램 준비, 뉴욕 금융법 및 연방법의 규정 준수, 발행사 재무 건정성 등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금융권에서는 흔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더욱이 리플랩스는 2012년에 설립된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미 수많은 금융기업들과 일처리를 무난하게 해왔는데 이 정도 수준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플은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연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속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8월 5일 엔캐리 청산 이슈로 인해 생긴 블랙먼데이 사건이 있죠. 이 당시를 복귀해보면 8월 5일에 엔캐리 청산과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남에 따라서 주식과 코인의 가격 모두 강하게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일 뒤인 8월 7일에 오랜 기간 동안 리플을 괴롭혀온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호재가 나왔죠. 이에 따라 리플은 8월 5일에 34% 빠졌고 8월 7일에는 49%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리플을 자세하게 관찰하신 분들은 이게 의도적인 연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바로 7월 18일과 8월 1일 날 리플과 SEC의 비공개 회의를 연달아 취소시킨 겁니다. 그것도 사유도 공개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건 리플에서 8월 5일 날 악재가 나올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계획했다고 보여집니다. 호재 이후에 악재가 나오는 것보다 악재 이후에 호재가 나오는 게 세력의 입장에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플은 본인의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원래라면 7월 18일 날 정상적으로 비공개회가 진행됐을 겁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승소 뉴스가 발표되고 8월 5일에 블랙먼데이가 찾아왔겠죠. 하지만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7월 18일과 8월 1일 날 비공개회의를 의도적으로 취소시켰죠. 그 덕분에 7월 말에 나왔어야 할 호재가 블랙먼데이 이후에 발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력은 힘들이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리플코인의 물량을 매집할 수 있었고 별다른 노력과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매집 타점은 이후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고 아시는 것처럼 500%가 넘는 상승까지 만들어졌죠. 이처럼 리플은 시간을 컨트롤해서 이득을 보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리플의 보유자들은 리플의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고 리플콘의 이슈를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플이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건 의도적으로 충족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하자는 건지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리플을 계속 주시하면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리플랩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시될 겁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부분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을 위해서 중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리플 코인의 주목적과 트럼프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선 리플 코인은 국가 간의 송금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송금은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죠. 즉 리플 코인의 주된 타겟 대상은 무역인들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리플이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을 때도 서울 삼성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호텔은 한국무역협회 근처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플은 실제로 무역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송금은 전통은행과 스위프트 등을 경유해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긴 송금 시간과 높은 수수료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암호화폐입니다. 중앙화된 속성의 전통은행과 스위프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송금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하는 대상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죠. 여기서 트럼프의 성격을 이해하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아메리카 원리를 외칩니다. 다시 예전처럼 미국을 절대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현재의 미국은 경제 주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페트로 달러 체제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 통의 88% 이상에서 달러가 사용되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미국과의 무역이 아니더라도
달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러를 비축하죠. 그리고 달러를 비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볼 수 있게 이자를 주는 미국 채권을 매수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발행된 국채에 맞춰 부채를 늘리고 다른 나라들의 물건을 사줍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국 기업들이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장악력은 트럼프가 외교에서 보여주는 관세 부과라는 강력한 무기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무기를 사용한 데 있어서 스위프트라는 걸림돌이 하나 있죠.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통신협회의 약자로 200여국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관입니다. 현재는 국제금융거래의 코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기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스위프트의 본부가 벨기에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즉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법적 권한권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절대적인 지배를 원한 트럼프의 입장에서 눈엣 가시거리겠죠. 그래서 조용히 스위프트의 힘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리플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리플은 미국의 본사를 두고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또한 리플의 수용 상태를 보면 리플의 사용 정도에 비해 이미 과하게 많은 곳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일본은행의 80% 이상은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인 중국의 금융기관들마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는 스위프트의 영향을 받게 되는 CBDC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기존 국제 경제에서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적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일반 리플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래용 화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적죠. 종합해보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무역을 지탱하는 중심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플 코인이 비상기업령이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지연 등의 악재로 가격이 하락하는 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이번에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황을 조합해보고 이벤트가 터지면 합리적인 판단과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차트 분석입니다. 리플은 2018년부터 고점은 점차 낮춰가고 저점은 점차 높여가는 삼각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죠. 이렇게 수렴과 매집이 다 끝나니까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충격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충격파동 이후의 이론대로 조정파동을 그렸지만 저점을 깨지 않았고 강세장의 비율과 형태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플랫파동이 충격파동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파가 가장 자주 완성되는 618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론대로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파가 연장된 형태의 충격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3파 현장의 비율인 3.236에서 비상기업령과 스테이블 코인 출시 지연 악재가 터지며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에서 리플을 잡으신 분들은 일정량을 털고 리플의 매수를 생각하시던 분들은 조정 파동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리플의 매수를 생각하시던 분들은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저점에서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점에서 패턴이 완성된 다른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게 패턴이 완성된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하는 점,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 형성되고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펠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줍니다.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을 만들죠.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텁니다. 하지만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 위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54,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57,000% 상승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3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모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이전에 다른 코인들처럼 이 코인은 높게 상승할 겁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탑 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50,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3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10,000%, 많이 가면 100,00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0%면 100만원이 5억이 되고 100,000%면 1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장에서는 관심받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종목이 더 큰 수익을 안겨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이 코인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7448-0073 번호로 30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말하면 되는데 왜 영상에서 말 안 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세력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의 기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표시를 클릭하면 제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글로 작성됩니다. 즉 외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 동영상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집한 코인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차트 분석을 왜 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차트 분석한 코인은 저 말고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물리적으로 그걸 다 하나씩 관찰하기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검색해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지켜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프로를 노리고 들어가는데 굳이 세력들에게 저희들의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7448-0073 번호로 30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